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과수 재배 및 관리. 이번 강은 사과만 할게요. 사과. 대표적이죠. 네. 근데 사과에서 종종 문제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재배 및 관리에서 저랑 하는 부분들, 강의에서 보는 부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이 익히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사과. 원예 작물 중 과수 중 뭘로 분류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과수 분류했었잖아요. 근데 분류 기준이 꽃의 발육 부위가 어디냐, 그 다음에 여기 또 구조라고 했지만 사실상 과육이 어디가 발달했느냐에 따라서였죠. 꽃의 발육 부위에 따라서는 시방 이웨이, 그쵸? 그러니까 위 과로 분류가 됐고, 그다음에 구조, 우리가 먹는 과육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는 인과류로 분류가 됐어요. 그쵸? 근데 장미과래요. 장미과, 사과, 배, 그다음에 여러 핵과류, 장미과, 그리고 낙엽과수고요. 겨울 지나죠. 교목이래요. 교목. 오케이. 원예 작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사과에 웬 탄수화물, 여러분 탄수화물 우리 여러 번 했어요. 동화물질, 탄소 동화 작용, 네, 그리고 단당류, 다당류, 결과적으로 같은 거더라. 포도당이나 그게 여러 개 뭉친 녹말, 전분이나 같은 거더라. 네. 그다음에 영양 성분, 이런 게 있구나 보시고. 자, 서늘한 기후에서 재배되는 북부 온대 과수이다. 우리나라 북부 온대 과수죠. 네. 월동 작물로 이 같은 말이 북부 온대 과수. 또 뭐 있죠? 낙엽 과수다. 생육에 좋은 환경 조건, 네, 사과, 일조량, 중요하죠. 우리나라에서 사과로 유명한 지역 보세요. 예산, 그죠? 대구, 일조량, 그죠? 그다음에 일교차가 큰 환경이 좋다. 한국 전체 과실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요즘 사과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네. 자, 재배 준비, 이런 건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토양, 여러분, 토양. 한국 토양은 무슨 토양? 산성 토양이에요. 우리 재배에 좋은 토성, 그다음에 토양 반응 다 구분하시죠. 토성은 양토를 기준으로 사양토에서 식양토가 좋고, 그렇죠? 이쪽으로 하면 사토, 이쪽으로 하면 식토. 그다음에 토양 반응은 중성을 기준으로 해서 약산성에서 중성이 좋고, 이거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암기가 필요 없는 거죠. 양토, 사용토가 적합하다. 이거 싫어하는 작물 없다니까요. 이거 싫어하는 작물 없고. 그 다음에 뭐 토성은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이거 당연하고요. 자, 투수, 통기성이 좋대요. 이건 뭐예요? 이건 입단이잖아요. 입단 싫어하는 작물이 어디 있어? 입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쵸? 네. 적합하다. 그런데 사과는요, pH 7.0이 중성이죠. 약산성 토양이 적합하대요. 이 중에서도 이렇게 해서 약산성에서 중성에서도 약산성 토양이 적합하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과수, 내산성이 강한 거, 약한 거 기억나시죠? 강한 거하고 약한 걸 우리가 했었어요. 그때 물론 중간 단계가 있었지만 제가 어차피 여기서 할 거라서 그냥 넘어갔었는데, 뭐에 강해요? 산에 강하다. 산성 토양에 강하다. 뭐 있었죠? 강, 복, 불, 밤 했었죠. 복숭아, 블루베리, 밤. 그 다음에 우리 또 약, 포, 무, 올 했잖아요. 포도, 무화과, 올리브. 자, 그러면 사과는요? 중, 사, 배, 감. 자, 이건 다 암기하셨을 것이고, 이제 중사배감. 내산성이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근데 어느 정도 강하다. 네. 애매한 표현이죠. 네. 사과, 배, 감. 네. 요거는 여러분, 이거 내산성 과수는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내산성, 내염성보단 내산성. 물론 출제위원이 난 내염성이 낼래. 그러면
내산성을 암기하고 계셨으면 그걸 골라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혼행성.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완벽하게 암기하고 계시죠. 한쪽을. 그렇죠? 그다음에 단일, 장일, 중일성. 네. 자, 뿌리가 넓고 깊게 뻗는 작물로 토충이 깊어야 한다. 이거 뭐예요? 심근성이란 얘기죠? 심근성. 여러분, 재배 및 관리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걸 한번 녹여보자고. 심근성이에요. 뿌리가 깊게 뻗는데요. 표층에서? 표층토에서? 멀죠. 산소 공급이 쉬워요? 표층에서 멀잖아, 일단. 대기하고 접촉이 잘 안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토양이 과습해요. 물론 토양 속 상황이 입단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토양이 과습해요. 입단 형성이 안 돼 있어요. 뿌리 발육이 안 되겠죠? 뿌리 발육 장애가 심해요. 심근성 작물의 특징. 천근성 작물이라면 토양이 좀 안 좋아도 대기하고 괜찮잖아요. 그죠? 대기에서 상소로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시비할 때 표층으로 표층 시비를 한다. 뿌리를 표층으로 유도한다.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토양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과수. 우리나라 대부분의 과수는요. 수분수가 있어야 되죠. 수분수. 특히 사과. 대부분 품종이 자가 결실률이 극히 낮으므로 약 20% 정도 수분수로 혼식해야 된대요. 즉 타가수정이라는 얘기죠. 타가수정, 타식률. 네, 했습니다. 그렇구나. 넘어갈게요. 자, 재배 작업 우리 솎아내기 했었어요. 솎아내기 뭐가 있었죠? 눈을 솎아낸다, 잎을 솎아낸다, 그 다음에요. 꽃을 솎아낸다, 과실을 솎아낸다, 우리 이제 2차 가시면 사과, 적과후, 착과수 아주 귀에 인이 박히시도록 들을 거예요. 적과 작업 후에 몇 개가 맺혀있니, 달려있니, 적과후, 착과수. 또 가지 솎아내기가 있었죠. 가지 솎아내기는 정과 정지가 있었어요. 얘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전지로 한다. 그쵸? 가지 솎아내기. 목적이 있는 거. 얘는 가지를 그냥 잘라내거나 솎아내는 거. 수영을 만들어버리는 거. 만드는 거. 근데 이렇게 솎아내는 거 이유가 뭐였죠? 이유? 여러분, 이 재배 관리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내용 다 그거를 품목에 맞게, 이 작물에 맞게 그냥 풀었었을 뿐이에요. 네. 이유가 뭐였어요? 경쟁이었잖아요. 뭘 경쟁이에요? 자기들끼리, 즉 눈끼리, 잎끼리, 꽃끼리, 과실끼리, 가지끼리 양수분과 공기, 산소와 빛, 공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봐는 재배 환경이잖아. 재배 환경. 이건 토양이겠고, 그쵸? 재배 환경이잖아요. 재배 환경을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그래서 솎아내기 하는구나. 솎아내기. 자, 볼게요. 착과 후 적당한 수의 과실만 남기고 나머지를 솎아주는 적과를 반드시 해야 한다. 농작물 재배보험 가입한 사과 과수원은 이거 의무조사해요. 나중에 의무조사. 여러분이 평가사 되시면 의무조사하는 적과 후, 착과 수 6월달, 7월달 그때가 제일 바쁘실 때예요. 그때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되는 조사거든요. 네. 자, 일찍 할수록 양분 이용의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솎아내니까 나머지 애들이 경쟁자가 없어지잖아요. 유리하지만 수정의 불완전이나 기타 영향으로 발육 초기에 낙과하는 일이 많으니까 낙과하는 일이 많대요. 자연 낙과하는 일이 많대요. 근데 먼저 적과 막 해버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꽃눈 분화 이전에 꽃눈 보통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6월에서 8월에 꽃눈 분화 시기라고 하죠. 이전에 마무리한다. 즉 사과, 배의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시기는 6월로 정해져 있어요. 실무랑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6월에서 8월 어떻게든 매칭시켜서 한번 보시고요. 나무 모양 변칙 주간형이 많대요. 주간형. 이따가 우리 수형 한번 볼 겁니다. 변칙 주간형 특히 외성 사과나무에 많이
변칙 주간형은 아니지만 세장 방추형이지만 어쨌든 주간형, 네. 원기둥 모양으로 기르는 경우도 많다. 즉 변칙 주간형이 사과나무에 많은데 주간형 중에 하나인 다른 방법으로 외성 사과나무를 기르는 것도 많다. 이따 나올 내용이에요. 자, 가지 속기. 사과의 전정은 겨울 전정, 여름 전정이 있는데 물론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사과에 한정져서 보자고요. 겨울에는 주로 무슨 전정? 속금 전정을 한다. 근데 가지 세력의 연정을 위해 자름 전정을 하기도 한다? 전정이 나뉘나 봐요. 지금 그걸 보자는 거예요. 전정. 솎아내는 건데 속금 전정은 말 그대로 기부까지 잘라버려서 말 그대로 솎아내는 거. 가지를. 좀 가볍게 만들죠. 그다음에 자름 전정은 중간을 잘라서 튼튼한 새 가지를 발생시키는 것. 전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겨울에는 속금 전정을 하는구나. 여름 전정 볼까요? 여름 전정. 여름에 전정을 하면 가지 쪽으로 가야 되는 영양기관으로 가야 되는 양분이 억제되니까 개화, 결실, 화성을 유도하겠죠. 그렇죠? 여름 전정. 오케이. 이 정도 보시고요. 자, 봉지 씌우기. 우리 아는 거 나왔네요. 봉지 씌우기. 봉지 씌우기 유대 무대 재배.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를 예시로 많이 나와요. 봉지 씌우기 효과 봤었죠? 효과. 단점 다 봤어요. 효과 병충해 방제. 이제 여러분 봉지를 씌우면 토양 속에 월동하고 있던 병원균들이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 물에 튀어서 올라와도 봉지가 막아주니까. 그쵸? 병충해 방제. 착색, 상품 가치 증진. 요거 헷갈리죠. 봉지 씌우면 착색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일조에 노출돼도 안 좋대요. 그다음에 동록, 열과 방지. 동록도 일종의 생리장애죠. 생리장애. 열과는 우리 건조하다 갑자기 수분 많이 흡수하면 터져버리는 거 봤고, 동록은 왜 이렇게 말 그대로 녹슨 것처럼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습기 조절을 할 수도 있고요. 효과. 단점. 당연히 일일이 하려면 뭐가 있었죠? 노력과 재료비로 인한 과실 생산비의 증가. 최근에는 봉지 씌우기 하는 무대 재배가 많다. 무대 재배 장점이 있었어요. 뭐 있었죠? 기억나시는 거? 제가 무대 재배를 하면 물론 노력, 재료비 절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당, 그다음에 비타민 함량이 증가한다. 요거.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요. 이제 또 하나. 여기 있네요. 당분, 비타민 함량이 증가하고 또 하나. 과피가 아무래도 조금 단단해지겠죠? 저장력, 수송력이 증가한다. 자, 무대 재배, 당, 비타민, 그 다음에 저장성이 증가한다. 봉지 씌우지 않는 것도 이런 장점이 있구나. 씌울 때 장점, 씌우지 않을 때의 장점. 네. 사과의 유대 재배는요, 봉지 씌우기는 6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적과 끝나고 하라는 거예요. 적과 끝나고. 아까 적과 우리 일단 6월 달로 정해져 있다 했죠. 6월 중순부터 실시하며 과실 비대 성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7월 전에 끝낸다. 적과 이후에 봉지 씌우는구나. 그렇죠? 칼슘 흡수를 위해서는 늦게 씌우는 것이 좋지만 늦게 씌우면 동록도 발생할 수 있구나. 근데 또 너무 일찍 벗기면 색이 안 좋아지는구나. 착색. 자, 지금 우리 유대재배 효과, 무대재배 효과, 그 다음에 사과에 관해서 적과 끝나고, 적과 6월, 꽃눈부나 6월, 7월, 6월, 8월, 6월 이후에 하며 7월 전에 끝나고 동록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너무 늦게 씌우면. 또 너무 일찍 벗기면 착색의 문제가 있구나. 입력. 네, 입력하시고 넘어갈게요. 무대재배. 자, 토양관리. 중요합니다. 토양관리. 이건 사실 뭐 사과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겠죠. 네, 별 5개예요. 사과 편에서 보는 거예요. 한꺼번에. 네. 자, 청경재배법. 첫 번째. 청경. 왠지 깨끗할 것 같죠. 네. 김을 매서 그냥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야. 또는 제초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잡초를 깨끗이 제거하는 방법. 두 번째, 초생재배. 이름 느낌 오시죠? 네. 목초, 녹비 등을 가꾸어서 재배하는 거. 나무 밑에. 지금 과수의 재배법 하는 거예요. 과수. 네. 그다음에 부초재배 또는 멀칭법. 근데 어떻게 크게 보면요. 초생재배도 우리 멀칭 배웠잖아요. 토양 피복해 주는 거. 초생재배도 크게 보면 멀칭법의 일종이죠. 네. 근데 부초재배 봤더니 피복하래요. 피복, 멀칭. 아, 피복의 효과, 침식 방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 또는 풀을 토양 표면에 깔아서 농지를 보존하는 방법이다. 우리 여기서 멀치도 봤었죠? 네, 일단 하나씩 보자고요. 하나씩 위에 넘어갔네요. 네. 청경재배, 청경재배. 잡초를 싹 없애버렸어요. 그럼 첫 번째 효과. 그렇죠. 잡초. 양수분 경쟁이었잖아요. 양수분 경쟁. 잡초의 장점, 단점 우리 봤었죠? 잡초, 작물간, 양수분 경합이 없음. 또 하나. 병해충의 서식지였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장점도 있었죠. 미관이 좋네. 그 자체가 뭐 훌륭한 녹비네 했었지만 단점 봤었잖아요. 양수분 경합, 그다음에 병해충 서식지. 그렇죠? 또 잡초가 있으면 관리에 불편함이 있었죠. 관리와 작업에. 근데 얘가 없으니까 관리 용이 노동력 절감. 우리 봤던 게 다 나오는 거예요. 봤던 거. 자, 청경재배. 이걸 설명해 놓고 이게 무슨 재배인지 아니면 청경재배 효과, 다른 효과 섞어 놓고 골라내기. 네. 단점. 너무 깨끗해요. 토양, 유실, 침식. 토양을 덮어놓은 게 없어요. 멀칭돼 있는 게 없어요. 양수분, 유실, 지온 차이. 우리 피복, 멀칭, 양수분, 유실, 양수분 보호, 그다음에 지온, 온도 조절, 병충해 경감, 여러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 됐죠? 초생재배. 김을 매주는 대신에 가꾸는 건데 이왕이면 뭘 가꿀까요? 이왕이면 쓸모 있는 거 가꾸겠죠. 목초, 이용성이 높은 거. 녹비, 그쵸? 이용성이 높은 것들. 그리고 웬만하면 따로 돌봐야 되지 않는 것들. 생육이 강한 거. 근데 또 뿌리가 너무 깊으면 안 되겠죠. 네, 지력 증진할 목초, 녹비, 다 콩과 작물들, 지력 증진 작물들 이런 것들을 재배한다. 자, 목초의 조건이라고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목초의 조건, 초생재배할 때 심어주는 목초나 녹비의 조건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효과, 피복이니까. 침식 방지. 얘는 사실 잡초가 아니니까. 네. 그다음에 지력 증진, 수분 유실 방지, 양분 유실 방지 다 나오겠죠? 네. 멀칭법, 멀칭. 짚이나 풀을 깔아주는 거죠. 얘는 심어서 재배하는 거고. 피복 재료, 비닐, 우리 했어요. 비닐, 흑색, 그다음에 투명,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죠. 햇볕 투과에 따라서. 얘를 두 개를 장점을 합쳐놓은 게 뭐였어요? 녹색. 그렇죠? 녹색. 우리 배웠던 거 나오잖아요. 다. 그 외에도 이런 재료들로 멀칭할 수 있다. 걔를 부초 재배법이라 한다. 똑같죠 뭐. 양수분 유실 방지, 침식 방지. 멀칭의 효과는 항상 같습니다. 네. 단점, 병해충의 서식지.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왕겨라든지 지피라든지 이런 걸 잘못 관리했을 때 병해충의 서식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죠. 예. 자, 멀칭법. 자, 비료는 뭐 넘어갈게요. 비료와 무기 성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신경 쓰시면은 너무 많아요. 너무 다양하고 작물별로 쓰임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세요. 질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구나. 석회비료는 뭐 좋지만 기량작용이 있구나. 지난 강의에 배운 것들. 그렇게 너무 이쪽에 또 집착하시면은 어려워요. 네. 자, 질소, 칼륨은 유실량이 많음으로 덧걸음은 필요하나 또 나오죠. 질소 과다하면 결실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생육에 필요한 부족한 성분을 보충해준다. 이런 건 당연한 얘기니까요. 네. 그다음에 수확한 이후에 이제 나몰라라가 아니라 나무의 양분을 빨리 또 공급해줘라 하는 거죠. 청경
부초, 초생재배. 중요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나무의 수형 볼까요? 여러분, 저랑 여기 제가 이렇게 핵심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은 저 자체를 외우셔도 좋고, 기출문제 해설 보시면 또 해설이 꼼꼼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은 기출문제 해설, 풀어보고 해설. 손해평가사 기출문제도 안 하시고, 뭐 농품사, 막 공무원 이런 거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요. 네. 나무의 수형 볼게요. 수형. 나무 수형은 그 종류가 많으면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형이 개발되고 있다. 수십 개예요. 제가 본 것만 해도.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게 개발되고 있어요. 크게 나누자면 주간형 또는 원추형, 그다음에 개심형 또는 배상형으로 구분된대요. 배상형 우리 많이 들었는데요. 어디서 들어오셨죠? 배상형 들어보셨어요? 배상형. 제가 시옷, 히읗 기억나시죠? 일소 할 때 했었잖아요. 일소. 고운장애 할 때 일소 피해. 배상형. 배상형이 개심형보다 크고 일소 피해 발생 정도. 이 시옷, 히읗 하면 또 뭐 생각나세요? 서향이. 상형, 서향. 동향보다 일소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또 뭐 있었죠? 주지의 분지 각도가 클수록 일소 피해 많이 일어나고. 또 하나요. 원래 여름철 고온에 의해서 일어나는 건데 겨울철에 직사광선, 어느 쪽에? 남쪽에 비치는 직사광선으로 어디? 원, 줄기, 원, 가지. 여름, 이거 나중에 밑에서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원, 줄기, 원, 가지. 여러분, 원줄기, 원가지예요. 원줄기, 원가지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 남쪽에 원줄기, 원가지에 수피, 나무 껍데기에 발생한 것도 인정해준다. 제가 하나 빼먹었죠. 배상형이 개심자연형보다 서향이 동향보다 분지 각도가 클수록 요거 있고 일수 이거 중요하다 그랬잖아. 하나. 과실이 잎보다 많이 발생한다. 일수. 시옷, 히읗. 거기서 배상형 나왔어요. 배상형이 나왔는데 여기 또 개심자연형이 나왔는데 개심형이 배상형이라네요. 그쵸? 네. 개심형 이퀄 배상형. 걔를 약간 변화시킨 거. 개심자연형. 이제 볼 거예요. 주간형 이퀄 원추형. 네. 주간형과 개심형의 차이는 주간의 유무이다. 그림을 볼게요. 느낌 오시죠? 주간형, 주간이 있잖아요. 주간형. 주간형. 제 이름이 뭐라고요? 원추형. 원추처럼 생겼다. 원추형. 개심형 또는 배상형. 얘가 없잖아요. 얘를. 얘가 없잖아요. 그쵸? 주간의 유무이다. 이 배상형. 네. 자, 그런데 주간형 먼저 볼게요. 원추형, 주간형. 원추형, 주간형을 여러 가지로 바꿔요. 그게 세장방추형, 변칙주간형. 아까 사과나무 변칙주간형 많다. 외성 사과나무는 또 다른 수형이 있다. 지금 나오는 거예요. 원추형, 주간형, 수형이 원추 상태로 되는 정지법. 그냥 냅두면, 사과나무 그냥 냅두면 이렇게 된대요. 가장 가깝게 된대요. 네. 수형 구성이 쉽고 수간 확대가 빠르다. 근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여러분 이거 한번 그림 가만히 보세요. 단점. 그림. 햇볕 투가 어렵겠죠? 여기 다 과실이 맺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실. 수간 내부로 햇빛 투과가 사과는 아까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대구, 예산, 그쵸? 근데 햇빛 투과가 그러니까 뭔가 개선시키겠죠. 네. 햇빛 투과가 안 좋아서 과실에 품질 불량 등이 생긴다. 자,
얘 개선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변칙 주간형이에요. 주간형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햇빛을 잘 받도록 하겠죠? 여기 보세요. 중심이 되는 가지인 원줄기의 연장부를 제거하여 윗부분을 제거한다는 얘기예요. 수간 내부를 열어서 햇빛을 더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에 원가지를 4-5개 정도, 원가지를 4-5개 정도 유지하는 수영. 자, 주간형, 원추형, 변칙주간형, 윗부분을 잘라서, 그쵸? 더 열어주는 거고, 그 아래 원가지를 많이 말고 4-5개만, 여기 나오죠? 아까 일소피해. 겨울철 남쪽 직사광선, 원줄기, 원가지의 숲이 피해. 이 원가지에 덧붙여 있는 덧가지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오케이. 수세 유지와 함께 결실성을 높일 수 있다. 일조가 일단 확보가 되니까 일조량이 수세 유지 되겠죠. 과실 품질이 좋겠죠. 우리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변칙주간형. 이게 원줄기예요. 근데 원줄기 요 부분 잘라버렸잖아요. 그리고 원가지를 4-5개만 유지하는 거예요. 4-5개만. 자, 그렇다면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주간형보다 위아래 세력 균형도 어느 정도 맞잖아요. 주간형은 그냥 이렇게 막 복잡하게 됐었는데, 그쵸?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또 위아래 세력 균형이 맞으니까 높이도 좀 낮아지고 관리도 쉽겠죠? 변칙 주간형. 자, 미리 보고 들어갈게요. 주간형의 또 다른 변형, 세장 방추형이에요. 주간형, 우리 제일 처음에 봤던 그거를 조금 작게. 그래서 아까 외성 사과나무, 세장 방추형을 많이 씁니다. 좀 작게 하는 거. 오케이. 다시 올라가 볼게요. 주간형, 변칙 주간형, 사과나무에 많구나. 빛 때문에. 그 다음에 세장 방추형, 주간형을 좀 작게, 방추형, 주간형을 좀 작게, 수폭을 방추형보다 좁게 하는 방법. 한국 사과나무에서 가장 많이 쓰인다. 밀식재배, 여러분, 수폭을 좁게 한대요. 밀식재배에서 많이 쓰인다. 세장 방추형. 자, 3가지 잡으셨죠? 자, 이번에는 배상형, 즉 개심형 볼게요. 개심형. 열릴 게. 중심이 비도록 만들었대요. 위에서 봤잖아. 중심이 비도록 만들었대요. 원줄기를 극히 단축하고 짧은 원줄기 위에 여러 개의 원가지를 사방으로 고르게 배치해서 겉모습을 마치 술잔처럼 만드는. 근데 얘를 변형시킨 게 또 이제 Y자형이라든지 개심 자연형이 있는 거예요. 네. Y자형. 그림 보시면 금방 아실 거고. 그리고 개심 자연형. 볼게요. 근데 여러분, 그림 한번 먼저 볼게요. 다 이게 개심형이거든요. 배상형 중에 일종. 개심형과 개심자연형의 특징. 얘는 여기서 시작하는 데가 다 달라요. 원가지가 시작하는 데가. 근데 그냥 개심형은 시작점이 같은 거예요, 여기가.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부를 비워서 빛 잘 들어오게 하는 거 똑같고, Y자형은 그것을 극대화시킨 거고. 근데 여러분 이거 가만히 보세요. 얘 혼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혼자는 서 있겠지만 쉽게 과실이 주렁주렁 달리면 지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Y자형은 위에 보시면 Y자형 네, 여기 있네요. 지주 시설이 필요하며 초기 투자 비용이 발생한다. 햇볕은 제일 잘 받겠죠. 그렇죠? 자, 수형을 한번 봤습니다. 네, 사과나무니까 변칙주간형, 그다음에 세장 방추형. 네, 넘어갈게요. 자, 환경 조건에 따른 생육 특징. 여러분, 북부 온대과수였죠? 사과, 북부 온대과수. 항상 기억하세요. 북부 온대과수. 열대, 아열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선을 해야 되겠죠. 근데 너무 선을 하면 저온 피해를 받고요. 너무 고온이 되면, 북부 온대과수인데 30도 이상이 되면 호흡, 우리 배웠잖아요. 호흡이 너무 커지면 호흡은 소모, 소비, 광합성은 생성. 안 된다. 네. 탄수화물 소모량이 많게 되면 물질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자,
사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별 5개. 온도 조건과 과실의 모양. 사과는요, 생육 초기에는 세포 분열에 의한 종축 생장. 우리 생장점 배웠죠? 줄기, 뿌리, 선단의 위치에서 종축 생장. 종축. 그럼 과실 모양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장, 원, 형. 초기에는 종축 생장. 네. 생육 후기에는 세포 비대에, 물론 비대도 분열을 하겠죠. 근데 이제 신장 분열이냐 비대 분열이냐 이 차이죠. 네. 후기에는 세포 비대에 의한 횡축 생장. 횡축.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편, 원, 형. 여러분 이거 문제 나와요.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와요. 자, 그렇다면 초기, 종축, 후기, 횡축은 이제 쉽게 아셨고,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렇게 나와요. 자, 생육 후기가, 지금 사과 생육 후기가 따뜻한 지역 또는 생육 후기가 서늘한 지역. 그 지역의 과실 모양은 장원형이니 편원형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나와요. 생각해보세요. 한번 생육 후기가 횡축 생장을 하는데 생육 후기가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후기 생장이 좀 빨리 정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횡축이 안 돼요. 옆으로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장원형이 되겠죠. 자, 생육 후기가 따뜻해요. 그럼 후기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요. 후기는 횡축이에요. 그럼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편원형이 되겠죠. 이거 맞추는 거 문제 나와요. 그림까지 제시되고 기출을 나왔었어요. 이거. 자,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생육 초기에는 종축, 생육 후기에는 횡축, 생육 후기에 따뜻하다 그러면 충분히 자라는구나, 횡축으로 충분히 자라는구나. 너무 이렇게 그랬나요? 생육 후기에 서늘해요. 잘 못 자랐구나. 옆으로 횡축 생장을 못했구나. 장원형. 그렇죠?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는 않지만 이제 사과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제시됐었어요. 오케이. 자, 요거 분명히 문제 나옵니다. 사과에서는 넘어가고요. 강수량, 일조량 넘어가고요. 토양 조건 우리 했었어요. 사토, 식토 했던 거예요. 사양토 이런 거. 사과 생장에 가장 적합한 것은 양토에서 사양토다. 우리 이거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pH 6.0의 약산성 아까 뭐였죠? 중사배감, 내산성, 약포몰, 강복불밤. 한국 토양 대부분 산성 토양이므로 오케이. 자, 사과나무 결과 습성 3년차에 식재 3년차에 개화 결실하죠. 한번 읽어보시고 자, 싹트기, 전엽 이런 거 넘어가고요. 여기 사과를 예시로 나오는데 다른 과실을 예시로 나와도 그렇죠? 우리 봤던 것들이죠. 꽃눈 형성, 즉 화성을 유도하는데, 즉 개화 결실을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 CN율. 이거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N분의 C. N이 많아요. N 영양 생장. CN율이 낮아지죠. 분수니까. C 생식 생장. 탄수화물, 탄소지만 탄수화물로 인식하기로 했어요. 자, C가 많다 또는 N이 적다 올라가죠. 네, 그럼 생식 생장. 네. 네, 사실상 둘 다 풍부하고 약간 높은 경우가 화성을 잘 유도한대요. 자, 생장 조절제 봤죠? 이름들 생장옥신. 얘는 다 생장이에요. 다 생장. 그다음에 생장 같은 생장인데 제가 옥신, 지베렐린, 그다음에 시토키닌을 묶어서 말씀드렸죠. 같은 생장인데 지베렐린은 제가 도장지배로 했잖아요. 도장지배. 지베렐린도 다 생장은 마찬가지인데 옥신하고 같이 있잖아요. 가지의 영양생장을 도장, 촉진하기 때문에 옥신의 효과가 감소해서 꽂는 분화가 억제된다는 거예요. 지베렐린 자체가 이걸 억제시킨다는 게 아니라 옥신 효과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에틸렌, 성숙 에틸렌, 성숙시켜요. 에틸렌 생성을 촉진해서 꽂는 분화 촉진. 그다음에 앱시스산, 단일성 작물 여름에 장일 처리하면 꽂는 분화 촉진.
이게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물질 상호작용에 의해 네, 오케이. 환상박피 했었죠. 환상박피 환상으로 이렇게 도려내면 체간부를 도려낸다. 기억나시죠? 양분이 오가는 걸 막아서 그러면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양분이 위쪽으로 과실 쪽으로 가니까 과실인다. 지상부로 가니까 꽂는 형성이 촉진되겠죠. 그다음에 잎이야 뭐 영양분 만드는 공장인 거 우리 아시고요. 네. 이런 것들 또 적과도 영향을 미치고 자, 요게 문제에 나왔었어요. 꽂는 형성에 관여하는 내적 요인인 것은 아닌 것은 CN율 그냥 CN율 생장조절제 중에 이 중에 하나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CN율이 낮을 때 아니면 뭐 에틸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건 무조건 네. 그다음에 열매 맺기 조기낙과 넘어가고요. 과실 비대생장 여기 볼게요. 착색 안토시안이 아니라 안토시아닌이네요. 지난 강의에 말씀드렸나요? 안토시안 우리 배웠지만 안토시아닌과 안토시아니딘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얘가 안토시아닌이 당도하고 착색에 관여해요.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빨강색, 파란색, 보라 또는 흑보라색, 사과, 포도, 딸기 이런 거 말씀드렸어요. 플라보노이드는 뭔가 봤더니 혹시나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플라보노이드는 여기 나오네. 적색, 노란색, 황색 이런 거에 관여하는 건데 사실 안토시안도 플라보노이드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큰 개념. 네. 자, 사과의 착색에 관여하는 거 안토시아닌. 그냥 안토시아닌이라 나와도 괜찮은 거죠. 이거 안토시아닌은 그의 한 성분이니까.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만약에 어떤 색까지 연결지어서 나오면 붉은색은 안토시아닌 또는 안토시안, 적색, 황색 굳이 구분해서 나온다면 굳이 구분해서 나온다면 정도. 그다음에 착색 증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니? 여러분 녹색, 엽록소 이거 못 맞추시는 분 없으실 거고 착색 증진을 위해선 도장한 거 제거해서 햇빛, 일조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제거하고 햇빛 받도록 하고 적엽 전체 잎의 30% 넘으면 안 좋대요. 왜? 잎은 공장이에요, 여러분. 동화물질 만들어내는. 그다음에 과실 잘 돌려줘서 이제 충분히 착색된 이후에 햇빛 받는 면이 지금 이건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아직 이쪽 받지도 않았는데 돌려주면 어떻게 해요? 잘 받았으면 그 다음에 과실을 돌려주고 반사필름 깔기. 반사필름을 실컷 깔아놓고 빛이 반사돼서 과실이 받아야 되는데 봉지 시운치 하는 사람 없겠죠? 네. 자, 착색 증진을 위한 작업이고요. 낙엽 과수였지? 겨울에 휴면을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품종은 지금까지 여기서 나온 적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는 정리는 해놨지만 읽어보시고. 자, 수확, 조생, 중생, 만생종. 대표적인 품종 하나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네. 여러분 이제 아오리라는 표현은 더 안 쓰죠. 네. 스가루로 정식 개명했어요. 이 친구 조생종. 그다음에 가몽, 홍로, 추광 이런 친구들. 만생종은 이제 부사, 홍옥 만생종이구나. 대표적인 품종만. 자, 번식 방법. 대부분의 과수가 접목하죠. 우리 영양 번식 배웠어요. 무성 번식 중에 하나 영양 번식. 근데 접목을 하면 대목이 있고 접수가 있는데 대목 때문에 대목을 어떤 걸로 제가 이제 감귤할 때 뭐 유자를 하니 탱자를 하니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대목에 의해서 수세가 조절되고, 그쵸? 또 뭐야? 원래 무성 번식은 유성 번식에 비해서, 즉 종자 번식에 비해서, 실생묘 비해서 환경 적응성이 약하지만, 근데 접목은 무성 번식 중에서 대목 이호강 때문에 대목에 의해서 환경 적응성과 또 병충해 내성 강한 걸 심으면 되잖아요. 병충해 적응성이 좋아진다. 얘는 조절을 할 수 있고, 그쵸? 네. 사과나무도 접목을 많이 한대요. 접목.
무성번식의 영양번식의 특징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이상적인 대목 당연하겠죠. 장기간 친화적이어야 되고 무병주여야 되고 네, 이런 거는 뭐 대목 번식 방법 이런 거 그냥 넘어가고요. 솔직히 대목을 어떻게 그러니까 접목을 어떻게 시키냐까지 나오면은요. 아, 그거는 맞추기 쉽지 않아요. 네. 접붙이기 종류 우리 봤고요. 병충해 방제. 자, 여기서는 이제 과수부터는요. 병충해 말고도 생리장애가 좀 나와요. 생리장애. 병충해인지 생리장애인지 그 병을 구분하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병충해 먼저 볼게요. 고저병, 바이러스병. 우리 바이러스 어머 했죠. 오갈병, 모자이크병. 근데 사과나무 고저병 있네요. 고모. 네. 바이러스병, 매개체, 진딧물 지금 떠오르고 계시죠? 네, 오케이. 그다음에 탄저병. 우리 이제 아는 거 나왔네요. 곰팡이병. 네. 다 월동하다가 똑같죠? 월동하다가. 네. 그리고 탄저병은 과체류나 과실에 굉장히 많이 생겨요. 부란병 나오네요. 부란병. 얘도 곰팡이병. 사과나무에 자주 생기는 곰팡이병. 하나 더 추가시켜 놓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병충해 곰팡이병인지 세균병인지 했죠. 거기다 곰팡이병에 잘록병, 뭐 입마름병, 불안병 하나 더 추가해 놓자고요. 그다음에 해충 이런 거 보시고 응애, 해충, 이리응애, 천적, 진딧물, 해충, 진디혹파리, 진디벌, 무당벌레, 풀잠자리 이 친구들은 천적. 나방, 해충, 나비, 해충, 고치벌, 존벌, 천적. 자, 생리장애 볼게요. 생리장애는 어떤 성분이 부족한 거예요. 병충해가 아니에요. 주로 어떤 성분이 부족하거나 과해서 생기는 거. 자, 적진병. 병충해 아니에요. 적진병. 적진병. 망간을 지나치게 많이 흡수 또는 칼슘을 적게 흡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사실 너무 많은 성분들과 품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기억하시기 쉽지 않은데 적진병은 병충해가 아니라 생리장애구나. 그 정도. 망간을 너무 많이 흡수하거나 칼슘이 부족하거나 그럼 칼슘 성분 보충해줘야죠. 우리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석회시움. 이건 계속 나오잖아요. 산성통화, 토양중화, 그다음에 질소비료, 주의, 그다음에 토양피복, 뭐 밀식, 회피 이런 건 우리 이제 너무 잘 알잖아요. 고두병 생리장애예요. 제가 칼슘 하면서 사과나무 코두병, 네, 칼슘. 그럼 또 칼슘이 부족해서 생긴 거니까 석회 해야죠. 네. 봉지 벗기기 한 이후에 직접 칼슘제를 살포하기도 해라. 네. 지금 2개 생리장애, 나머지 하나 축과병도 종종 나옵니다. 얘는 붕소가 부족해서 생긴대요. 붕소. 네, 한국 토양 대부분 붕소 함량이 적으므로 우리 산성토양이라 마그네슘도 부족하다 그랬죠. 근데 석회, 칼슘하고 길항작용이 있다도 했어요. 네. 근데 붕소도 산성토양인데 사실 네, 다 부족하죠. 네. 근데 이제 문제에 나오는 게 붕소, 마그네슘. 칼슘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갖다 쓰는 걸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과 볼게요. 근데 여러분 사과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만 아셔야 된다. 편원형, 장원형.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 수형, 그리고 이번에 사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봤던 초생, 그 다음에 청경, 그다음에 부초재배. 이 가장 핵심이에요. 가장 핵심이고 오늘 이제 저랑 짚은 나머지들을 한번 보시고 3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과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